도심 속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한옥마을. 시간이 머물러 있는 듯한 이곳은 맛과 풍류의 도시 전주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매력으로 여행자들을 유혹하는 전주. 물맑기로 소문난 전주에서 키운 콩나물로 끓여낸 얼큰한 콩나물국밥. 기름진 호남평에서 자란 쌀로 지은 찰진 밥. 정성으로 담근 고추장과 오색의 고명을 올리면 이것이 바로 전주 비빔밥. 여기에 양반의 도시 전주에서 맛보는 산의 진미의 향연 한정식까지. 다채로운 음식의 고장 전주에는 길거리 곳곳에서도 개성 넘치는 먹거리들이 젊은이들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한국의 맛을 느끼고 청춘으로 돌아가는 이식여행. 전주에서 함께 즐겨볼까요? 전주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관광지화돼서 복잡해졌는데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주는 아주 조그만한 옛날의 풍경들을 많이 지고 있는 군데군데 한옥도 있고 그 옹목대, 다가공원, 뭐 덕진공원 이런 데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조용하고 풍경이 굉장히 좋은 동네였어요. 요즘에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옛날의 맛이 좀 그쵸. 멀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뭐 한 소셜 커머스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조사했었는데 네. 뭐 올여름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 1위가 그런 뭐 해수욕장 뭐 유명한데 다 제치고 그냥 전주가 독보적으로 1위였대요. 저는 무슨 6.25 피난민을 보러 정말. 진짜 한옥마을에 제가 간 게 일요일이었거든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서로 다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나 해갖고 셀카봉을 들고 다 360도 이렇게 다 찍고 있어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전주를 영화 흥행에 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1000만 관객을 앞둔 흥행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전주를 찾은 관광객 수가 무려 842만 4,676명. 850만 가까이 되는 거죠. 이제 1000만 관객을 앞둔 거랑 비슷한 거죠. 국민 6명 중에 1명 정도는 무조건 전주에 왔다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아니, 한옥마을은 실제로 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그 원래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길거리 하나였고 한 150m 정도 되는 뭐 가구 수도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뭐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 거주하시면서 또 이제 남는 방들을 게스트하우스를 내주고 한옥 스타일의 그런 방에서 자는 그런 체험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고 그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여름하고 가을 무렵 지금 딱 가면 좋아요. 마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놔놓고 밤에 텐마로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풍경이 괜찮아요. 저는 갈 때마다 한옥마을을 살짝 비껴서 옆에 영화의 거리 쪽으로 걸어가면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예쁜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우산이 이렇게 하늘에 쫙 매달아 놓은 그런 작품 같은 길도 있고 바닥에도 다 일반 타일이 아니라 손자국, 발자국이 다 돼 있고 사인돼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이런 길들에 한 번쯤 가셔갖고 사진도 찍으시고 쭉 이렇게 편안하게 한가하게 걸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 보시길 좀 권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전주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이제 음식 때문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만 모르고 먹지 마오에서 이 전주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지방 특집 전주편 이맛 모르고 먹지 마오. 전주 가기 딱 좋은 나이 만 25세. 전주 가기 딱 좋은 나이. 저는 좀 나이가 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네요. 통신사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조사해봤더니 2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제일 많고 그리고 10대에서 30대가 과반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찾는 분들의 뭐 거의 다가 굉장히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가기 딱 좋은 나이가 만 25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네, 뭐 남녀노소 누구나 갈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만 25세까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혜택이 많다. 네, 사실 이 네일로 때문이에요. 내일로요? 네일로. 네일로. 이거 뭐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은 네일로 들어봤어요? 네일로. 가수 아니에요? 예. 네일로가 뭔지 어떻게 네일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말장난인데 이 기차 이용 패스를 이제 네일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레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차길, 레일로, 길로자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만 25세까지의 사람들에게
그 가격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네. 유럽 여행 다니시면은 많이들 그 쓰시잖아요. 유레일 패스. 패스. 네. 일종의 국내형 유레일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일은 56,500원, 7일은 62,700원만 내면은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KTX는 그 혜택이 적용이 안 되고 그걸 제외한 모든 열차를 국내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그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 네일러라는 뭐 애칭도 네일러. 생겼고요. 또 이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허. 20대 청춘 때 꼭 한번 해봐야 되는 무슨 버킷리스트처럼 투두 리스트처럼 뭐 젊은 층들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열차 타고 다녔는데 뭐 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차 안에서부터 젊은이들로 꽉 차가지고요. 그래요. 네. 여기가 이제 입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석이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쪽이나 아니면 식당 칸에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아니 그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전주가 이렇게 네일러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차 여행하는데 전주가 유독 선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주역에서부터 한옥마을까지 가까워요. 한 10분 이내. 그러니까 전주가 접근성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부산도 너무 좋은데 김해공항만 해도 좀 멀잖아요. 부산 시내랑. 그래서 KTX 탈까 비행기 탈까 늘 고민을 하는데 전주는 기차로 떨어지면 그냥 바로 바로예요. 그냥 네. 한옥마을이니까. 그리고 지역이 막 되게 넓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주가. 그래서 전주역에서 내린 다음에 택시를 타더라도 한 10,000원 정도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10,000원도 안 들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전주역이 굉장히 좀 혜택이 많은 게 뭐 각종 공연이나 또 게스트하우스 할인도 다 받고요. 한복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공짜고요. 그 맥주 캔도 하나 준다고 해요. 와. 그래서 전주가 굉장히 그 넬러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한옥마을 아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한복 입고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한복 입으면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도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냥 그 연인들끼리 진짜 맞아요. 가 쓰고 뭐 다 10대. 네, 10대, 20대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은 한복을 빌리는데 1시간 반에 한 5,000원에서 7,000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그걸 빌려서 입고 이번에 갔을 때 되게 깜짝 놀란 게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 한복을 입어요. 어우동 막 이런 거. 그렇게 그쵸?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나이트클럽에서 어우동쇼 이런 거 볼 수 있는 건데 이쪽 아니, 가니까 실제로 그 한복을 입고 클럽 파티를 해요. 그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그 한옥에 모여가지고 진짜 그 강남 그 핫한 클럽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음악이 나오고 그 열정적으로 논답니다. 한복을 입고요. 야, 재밌겠다. 네, 거기서 이제 맥주와 칵테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식혜하고 수정과. 그건 좀 아쉽다. 차라리 막걸리라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맨정신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놀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자, 전주 특집 이 맛 모르고 먹지 마오. 2015 전주 여행 미식 트렌드는 오징어 꽃다발, 비빔밥 고로케, 지팡이. 게다가 뭔가요? 이게 2015년 판 미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주에만 사실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긴 있는데 오징어 꽃다발은요. 그 오징어를 방건조한 거를 통으로 튀겨요. 네.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딱 뒤집어갖고 보면 다리를 몸통을 이렇게 감싸서 지금 다리가 이렇게 나온 게 꽃다발 모양이어서 그래서 이제 오징어 꽃다발이에요. 한 마리를 통째로 튀긴 거. 생각보다 맛있어서요. 서울에 올라와 있는 이 오징어 꽃다발 백화점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요. 그리고 또 비빔밥 고로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고로케 안에 비빔밥이 소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그리고 지팡이는요. 그 지팡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속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쭉 채워줘서 연인들끼리는 이렇게 해서 이 끝에 네가 먹고 이 끝에 내가 먹고 이렇게 이렇게 먹는 이 아이스크림. 미식의 도시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전주가 또 길거리 음식의 또 트렌드 메카가 됐는지. 그럼 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젊은 층들이 이제 전주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SNS에서 이런 뭐 사진들이 돌고 하면서 점점 다양한 메뉴들이 추가되는 거죠. 네. 거기 초코파이도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난 한번 8개 사왔어요. 아니 저기 시꺼먼 거 좋아해요? 하얀 거 좋아해요? 난 4개 시꺼먼 거고 4개는 하얀 거. 그리고 또 그 사이에 4개 더 사온 게 있어. 그 하얀 빵인데 그 가루가 있고 거기에 알몬드 이렇게 있어. 그 뭐지? 야 상민아, 그 매니저 아는데 그 당신이 매니저. 오 맞아. 구시에. 그래서 다 합해서 12개 사왔어. 솔직히 미국 데저트는 초콜릿은 되게 초콜릿 같고 쓰고.
그렇지. 아니면 케이크는 되게 바다가 많이 들어있어갖고. 그런데 거기에 또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그걸 조금 문화시키니까 맛있는 그 맛이 있는데 이 초코파이는 너무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빵 자체는 너무 안 달아. 근데 그 초콜릿 그 바른 거가 씹었을 때 초콜릿 파삭 파면서 안에는 푹 되니까는 쏙 들어가면 딸기처럼 속 나오는 그렇지. 이게 파삭 푹 그 느낌이 들어가면 그 종합이 그게 딱 맛있어. 야, 미국 데저트 bar. 그리고 뭐 꼭 먹어야 되는 그 길거리 음식 톱10 리스트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맛집 지도도 지금 뭐 나와 있고요. 뭐 바게트 버거, 뭐 문어꼬치, 비빔밥 고로케, 뭐 새우만두, 삼색 슬러시, 초코파이 좋아하시는 떡갈비도 있고요. 뭐 완자꼬치, 딸기 찹쌀떡, 과일 맥주도 있어요. 네, 그리고 크림 추러스. 요게 이제 그 톱10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들인데, 저는 뭐 바게트 버거가 괜찮았던 거예요. 최고죠. 네, 바게트 버거가 사실 버거라기보다는 조금 바게트 양배추 샌드위치에 좀 샌드위치. 가까운데, 그래서 굉장히 먹을 때 좀 헤비하지 않고 먹고 나서도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바게트 빵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바게트 버거 예전에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 혼합돼 있잖아요. 모든 맛이. 약간 좀 느끼하려 그러면 매운 게 이제 잡아주고. 매운 게 딱 잡아주고. 그것도 맛있었어. 문어도 맛있었어요. 문어꼬치. 매운맛, 그냥 맛.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근데 모르고 매운맛을 시켰어. 그런데도 맛있는 게 이게 대부분 뭐 구우면은 건조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통해. 먼저 쪘나 봐요. 문어를 먼저 찐 다음에 맞아. 그래서 통통하고 촉촉하고. 맛있었어. 그리고 제가 먹었던 것 중에 그 임실 치즈 구이라고 있는데 사실 임실이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 재료 실제로 볼 수 있죠. 근데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구워서 주는데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 그거 너무 맛있던데요. 그리고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왜 지금 전국에 다 팔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점도 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에 다 팔면 안 돼요. 이런 거. 왜? 그렇죠. 그 전주에만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외국에 보면 특히 이제 일본에 가면 그 오래된 도시에 보면 길거리에 음식들 파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런 음식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적극적으로 개발한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서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향토 음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그 우리 향토 음식 전략들 보면 어디 하나 잘 된다 그러면 막 따라요. 프랜차이즈 하려고. 이거는 처음 한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주 음식이면 전주에서만 팔리게 하고 그 가게 음식이면 그 가게에서만 팔리게 하는 것으로 계속 오래 10년, 20년 이렇게 두다 보면 향토 음식으로. 쌤은 길거리 음식은 많이 안 드셔봤어요? 아주 많이 먹어봤죠. 그런데 뭐 제 입에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먹고 왜안 주고 있나? 제 입에는 별로여도 뭐 젊은 친구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런 음식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